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베이징을 향하는 가운데 트럼프, 시진핑 두 정상이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는 크게 무역, 대만, 이란으로 압축됩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 중동 사태도 방향을 달리할 전망입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홍기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번 미중 정상회담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 세계의 시선이 이제 중국 베이징을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하이라이트이죠. 혹시 일정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신가요? 2박 3일? 예, 가장 중요한 일정은 첫째로는 당연히 이제 인민대회당에서 하게 될 미중 정상회담이죠. 또 하나는 티엔탄 공園천단 공원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 작년에는 지난번 9년 전 방문 때는 자금성을 방문했었는데 네네네. 예, 이번에는 천단 공원을 방문하는 일정이 들어 있습니다. 네네. 천단 공원은 하늘천 재단 단자거든요.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재단이 있는 공원이라는 뜻입니다. 네네. 예, 그 자금성 방문할 때도 거기가 황궁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황제를 늘 꿈꾸는 사람이니까 황제의 궁전으로 그때 초대해서 극진한 대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는 공원으로 초대한 거니까 역시 트럼프의 그런 개인적 성향을 굉장히 고려한 그런 일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그때 금관을 선물했을 때 저 기억납니다. 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한 성향을 일단 반영을 해서 외교적인 예우를 지금 다하겠다. 어쨌든 또 국빈 방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북경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학생들이 중국 국기와 미국 국기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최상으로 환영하는 그런 예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 차례 미국의 일방적인 연기 끝에 어쨌든 이번 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회담에 오를 의제 과연 무엇일지 지금 언론과 외신들 대부분은 이제 무역, 통상을 비롯한 무역, 그다음에 대만, 양안 문제, 그다음에 이란 사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란 문제 논의하냐 그랬더니 이란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는데요. 아마 반드시 논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미국과 이란이 휴전 중인데 그 휴전 성사에 중국이 역할이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란의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네네, 맞습니다. 왕이 외교부장 만나서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내 뉴스의 흐름을 봐도 첫째는 무역, 두 번째는 이란, 두 번째가 대만이죠. 무역 그렇죠. 문제와 상응하는 대만, 그 다음에 이란 문제 논의할 거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북한이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이란 문제, 중동 전쟁이 없었다면은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뭔가 좀 이벤트를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북한 얘기는 사라진 게 몹시 아쉽습니다. 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 미국의 재무장관과 중국 측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사전 의제 조율을 위해서 서울에 머리를 맞댄 것 같은데 그때 우리의 바람이 좀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그리고 허리펑 중국의 부총리가 그저께죠. 인천공항에서 네, 맞습니다. 3시간 동안 회담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고 그 이후에 어제 그러니까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두 사람의 두 회동은 사람이 사전 의제 조율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미중 간에 무역과 관련한 회담이 있었는데 대표가 베선트 재무장관이고 또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저께 인천공항에서 만나서 오늘 있을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최종 조율한 걸로 보이고
이렇게 방문한 기회에 우리 대통령께서 두 사람을 접견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사실 미중이 한국, 서울, 인천공항에서 그런 회담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거고 또 대통령께서는 미국과 중국의 그 인사들을 만나서 그런 회담 조율 내용도 들으셨을 거고 양국 간의 현안들도 논의했을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뭐 전략적 위치 중요성 이것을 뭐 반증하는 어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좀 전했을까요? 가령 북한 핵을 비롯한 한반도에 좀 이제 진전되는 워낙 경색 국민이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바람도 좀 전해진 걸로 들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사실 내용은 제가 듣질 못했습니다만은 네네. 그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과는 미국의 제일 큰 관심 사항인 투자 문제, 네네. 또 우리로서는 또 관세 문제 이런 거 얘기했을 거고 중국과는 아마 사실 그 윤석열 정권 하였다면은 서울에서 이런 회담이 있지 않았을 그럼요, 겁니다. 그럼요. 중국이 네. 당연히 네. 서울에 와가지고 미국 한국은 배제했겠죠, 철저히. 배제하고 서울이라는 장소에서 미국과 그런 회담을 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네네. 그만큼 우리로서는 외교적인 지평이 넓어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떠나기 전 일단 언급 관련 영상 잠시 보신 뒤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We've had a great economic time with President Xi. It's going to be, I think, quite amazing. He's been a friend of mine. I've gotten along with him very well over the years. You look at the blockade, no problem. They get a lot of their oil from that area. We've had no problem, and it's going to happen. This is going to be a very exciting trip. A lot of good things are going to happen. No, I don't think we need any help with Iran. We win. What about bu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We're going to be talking with President Xi about a lot of different things. I would say more than anything else will be trade.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문제에 대한 중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라고 일단 이제 기싸움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 무역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뭐 무역 통상, 관세 뭐 이 문제는 당연히 회의 의제로 오를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인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 이란의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국가는 아무래도 중국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이란산 석유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예, 이란 입장에서는 제일 소중한 나라죠. 그렇다면 이번 전쟁의 중재 좀 더 나아서서 개입까지 중국의 그 중재와 개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로를 찾을 수도 있는데 왜 지금은 뭐 중국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 이런 신경전을 벌이는 건가? 신경전을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그런 뭐랄까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렇게 세게 얘기한 거 보면 네. 이란 문제는 오히려 중국과 논의할 거다. 예, 그런 거에 오히려 거꾸로 반증이 읽어야 아닌가 되는 싶고요. 거죠. 네네. 예.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통상 문제. 자, 이 양국 간의 통상 문제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겁니다. 자, 때문에 어떠한 그 주제들이 오갈 것이냐, 또 어떠한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냐. 자, 이 관련해서 좀 한번 어떻게 전망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번 방문이 이제 9년 만에 방중이거든요. 네네.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결국은 무역과 통상입니다. 지금 지난번 부산에서 작년 10월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그 무역 전쟁 휴전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에 뭐 몇 차례 연기되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가 있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양국 간의 이런 소위 상호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대두 콩이 주요 수출품이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한 지지 세력인데 수출길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막히고 네. 막 그걸 푸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보잉사 대표도 같이 동행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에 500대 구매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테크 기업 주요
CEO들이 이번에 같이 간단 말입니다. 네네. 일론 머스크라든지 애플의 쿡이라든지 또 마지막에 앵커리지에서 중간에 합류한 젠슨 왕 엔비디아에 네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이제 그런 분야에서 뭔가 중요한 논의 또는 진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외교라는 게 어쨌든 기브 앤 테이크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두를 비롯해서 미국 내의 이 자원들의 대규모 구매를 만약에 원한다면 그럼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원한다고 보십니까? 핵심은 결국 대만 문제입니다. 미국은 무역 쪽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중국은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입장을 표명할 건지 그게 아마 이번 정상회담의 제일 핵심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무역은 구매로만 좁혀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관세까지 또 얹혀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관세는 그동안 뭐 150%까지 상호 올렸다가 이제 지금 좀 낮춰놨는데 그거를 크게 변동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비행기나 대두는 미국 제품을 사주는 거고 이제 양국 간의 무역 적자 폭이 너무 크니까 그쵸. 그거를 해소한다는 명분이 있고 다만 첨단 제품 엔비디아의 AI 칩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첨단 제품 일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는데 그렇죠. 또 엔비디아 젠슨 왕 그 CEO 입장에서는 수출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하죠. 미국과 네. 양국, 중국 양국 정부에 계속 그 수출길을 열어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은 좀 양날의 칼 같은 건데 중국의 기술 발전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수출 제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 미국의 큰 테크 기업 시장을, 입장에서는 잠식하지 큰 시장을 지금 못하네요.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첨단 제품 수출 도입할 길이 막히니까 중국은 거기에 전력 투구해서 자체 기술 개발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굴기인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런 좀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질지 미국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는 건데 못 파는 문제, 또 팔자니 또 중국의 기술 발전에 가속도를 붙이는 문제 이런 게 걸려 있는데 어쨌든 첨단 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많이 간 거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관세보다는 중국의 구매를 요구하는 무역 문제가 좀 집중될 것이고 중국이 이 선을 어느 정도 선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에 미국에게 제시할 카드는 대만 문제, 양안 문제다. 네. 그러면 양안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중국에 오히려 제시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준수해 달라. 아마 그런 요구를 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 뭔가 무기 수출 문제라든지 또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더 완화된 그런 미국이 대만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에 무기를 팔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또 대만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안보 문제도 있는데 그렇다면 유연성을 보인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춰질 수가 있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 거죠. 네네. 하나의 중국은 사실 미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 약속한 합의한 내용이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트럼프는 그거를 사실상 계속 부인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 와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도 개입할 수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해서 미일 간에 상당히 대립이 심화됐지 않습니까? 중일 간에 중일 간에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편을 확실하게 안 들고 약간 중간자적 그렇죠. 입장을 취했고 네네네. 다카이치한테는 너무 그 문제에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미국 측이 이번에 대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 특히 비즈니스 장사꾼 논리 그런 것을 한다면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고 또 시진핑 입장에서도
어쨌든 대만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핵심이 정권의 이 존의가 걸려 있는 아주 핵심 민감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무역 문제는 중국이 좀 급할 게 없는 이슈입니다. 이미 미중 간의 그 교역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작년도 무역 흑자액이 1조 2천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중국의 대무역 상황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좀 더 여유로운 입장에서 미국 제품에 대해 많이 사주겠다 하는 식으로 트럼프의 좀 체면을 세워주고 또는 미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 자,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란 문제가 다뤄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지금 중간 선거도 지금 예정돼 있고 있어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 일종의 선물 보따리를 들고 귀국해야 되는 또한 동시에 이 중동에서도 지금 테러를 열어야 되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지금 내몰려 있는 상황인 거죠. 때문에 중국의 중재 개입 실제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걸 어느 선에서 또 수용할 것이냐 문제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중국이 2023년도에 사우디와 이란이 단절되었던 외교 관계를 재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네네. 네, 그 정도로 그 이란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있는 편인데 사실 그 미국과 이란의 이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은 이제 농축 우라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미국은 현 상태에서 농축 우라늄을 다 미국으로 반출하고 앞으로 20년간 농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 이런 건데 제가 이란이나 또는 지금 현재 중재에 나서고 있는 파키스탄 대사를 만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 이란 입장에서는 해협이 봉쇄되고 자기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격당한 이 상황 속에서 핵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슈를 그렇게 양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자기네 지도부가 대거 폭사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양보하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상 굴복이나 뭐. 항복 선언이나 네네. 똑같은 건데 네. 그건 불가능하다. 네. 최소한 미국이 역봉쇄하고 있는 해협 봉쇄를 풀고 그 다음에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또 하나 거기에 이제 배상 문제까지 걸려 있지만 그거는 미국이 해줄 가능성이 없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이 해협 봉쇄를 미국이 푸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협상을 하자 하는 게 이란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란이 이거 해협 봉쇄를 풀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아마 중국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거라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 측한테 중국이 좀 제안이나 조언을 하지 않을까. 적어도 이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국이 앞으로 계속 역할을 할 테니 이번에는 해협 봉쇄를 미국 측이 먼저 푸는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또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는 어느 정도의 약속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제안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뭐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협상 중에 때렸기 때문에 또 언제 공격해도 이상하지 않는 때문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보증하는 선에서 상호 불가침이 맺어져야 자신의 생존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그렇죠. 첫째인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우라늄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반출보다 중국이나 러시아 제3국의 반출 문제도 지금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 반출이 이제 그 예전에 핵 합의 때 했던 거고요. 네네. 이번에도 이제 푸틴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거부했던 거고 뭐 중국이 그 옵션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여지는 남아 있는 거죠. 미국 특히 뭐 트럼프에 대한 이란의 불신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이란의 답변에도 그러한 내용이 아마 들어갔겠지만 트럼프를 이를 두고 쓰레기 같다면서 뭐 용납 불가 단호하게 대응했단 말이죠. 트럼프가 저 정도로 강하게 단호하게 대응을 한다면 이 절충점이 쉽게 마련될까? 여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예. 그래서 교착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모든 것은 트럼프에게 달려 있는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이란이 이제 소위 핵 문제에 있어서 양보를 하지 않으면은 다시 공격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고 있고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안 한 상황에서 완전히 다 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두들겨 맞더라도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때렸을 때 그럼 트럼프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결국은 미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물가 인상 또 석유가 인상 때문에 트럼프의 힘들어하고 지지율이 오늘 사상 보니까는 이제 최저치죠. 30%까지 떨어졌거든요. 네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때려가지고 결국은 물가나 석유가는 더 오를 거고 트럼프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합의는 더 어려워질 거고 결국은 해협 봉쇄를 계속 해야 될 텐데 그걸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다고 추가 공격으로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가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 교착 상태가 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국가 지도자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폭격으로 대거 지금 요구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서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란 권력 구조상 쉽지 않거든요. 자, 두 사람이 마주 앉기 전에 어쨌든 전략적인 우위는 시진핑이 쥐었다고 대부분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미국 내 분석은 이번에 큰 엄청난 성과를 얻는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빅딜은 없다. 예. 다만 그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좀 관리하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얻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중국이 트럼프 일기 때는 미국의 압박에 굉장히 좀 허둥대고 그랬죠.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 2기 때는 이미 지난 몇 년간 철저히 대비를 했고 또 중국의 그 국력도 그만큼 커졌고 맷집도 세졌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큰 것을 양보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은 아니다. 네. 다만 미국의 그런 체면, 트럼프의 체면 이거를 전혀 충족시키지 않고는 미중 간 대립이 심화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 그 대가로 대만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양보를 좀 얻을 것을 기대하지 않겠느냐. 그런 선에서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빅딜은 없겠지만 상황을 관리할 스몰딜 수준의 네. 합의 정도는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란 문제는 전적으로 트럼프의 양보가 일단 요구된다. 거기에 중국이 트럼프가 좀 양보를 하면 이란이 어떻게 하도록 중국이 역할을 하겠다, 힘을 보태겠다,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도 뭐 상황을 그리 부정적으로 보시지는 않으시네요. 일단 미중 간의 그런 대립이 더 격화될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문한다고 하면은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대립을 격화하는 쪽으로 가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 이란 문제를 핑계로 회담을 취소하거나 한 번 더 연기할 수도 있는데 가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고 그 타협이라는 것은 경제 문제, 무역 문제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좀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을 거고 다만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서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재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고민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나마 뭐 좀 다행스러운 소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이 심화될수록 우리의 입장도 사실 더 난처해지죠. 어려워지는 건데 네. 한국에서 양국의 고위급이 회담을 했고 우리 대통령을 또 예방을 했고 또 이렇게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대립이 조금 더 순화되는 쪽으로 간다면은 우리의 외교 지평, 외교의 그 어떤
노선은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의원님 한 번 더 모시고 그 결과 놓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소속입니다. 홍기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